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오늘 웬 가수와 도사 이야기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좀 매니아틱한 장르지만 이게 심령과학이라는 것이 70년대부터 이제 국내에 안동민 씨를 시작으로 해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무속인들이 도를 아십니까? 선, 그리고 단, 영 이런 걸 운운하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인도로부터 이제 오쇼 라전시를 비롯한 이런 명상 센터들이 들어와서 유행하면서 또 어느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가 됐었죠. 이 책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심령과 관련된 이제 책인 업장소멸 시리즈입니다. 이런 영업하는 인간들 확 업장을 그냥 다 소멸시켜버려야 되나. 이런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오순절, 순복음, 신사도 운동을 비롯한 각종 은사주의, 영성 운동으로 발전했어요.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게 마치 엄청나게 깊고 뛰어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시리즈로 소개해드렸던 그 화성의 왕자 유리마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꿈을 통해 받은 그 영적인 사모함을 줬다가 줬던 케이스인데, 유리마 씨와 비슷한 시기에 또 한 분이 악마의 속삭임에 따라 비슷한 경로로 줄다름 치다가 인생을 한 큐에 말아드실 뻔한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오늘 제목이 의미하듯이 이분은 여자 가수입니다. 이분 자서전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좀 묘한 꿈을 꾸고 또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도 했고, 그렇게 신내림이 의심되기도 했었고, 혹 자신이 이제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예지의 은사라도 받은 건가 신기해 하기도 했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녀에게 영이 맑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했다는데, 어쨌든 이분은 한창 가수 활동을 하던 중에 기이한 심령 체험을 하게 되고 영에 대한 갈망이 더욱 깊어져서 마침내 지인의 소개로 심령학을 한다는 도사를 찾아갑니다. 이 가수의 등에 손을 딱 대고 전생조사, 영사, 그 영을 스캔하는 그런 게 영사라 그래요. 그걸 하던 도사는 내가 당신의 오라를 투시해 본 결과 이분이 전생에 자살을 한 문학인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 가수한테. 그리고 기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진단해 줬어요. 지속적인 기치료로 잠재의식 속 염세적이고 허무한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썰을 풀면서요. 그렇게 가수는 도사와 함께 심령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사후세계, 심령세계 이런 것에 입문하기 시작했어요. 단전호흡, 기운동 이런 거 하면서 또 유체이탈을 시도하는 수련을 했습니다. 도사는 이제 영적 스승인 자신을 의심 없이 믿으라고 저를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스앵님, 스카이캐슬 스앵님처럼 확신인지 강요인지 모를 강조를 했는데, 이 도사 또한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 정도는 보지도 않고 맞춰요. 앉은 자리에서 막 꽃을 피고 시들게 하는 그런 초능력까지 있어가지고 일본에서까지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하고 갈 정도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수는 정신과 마음이 완전히 도사한테 쏠렸어. 예속됐다고 해야 되나? 마침내 이 가수도 유체이탈을 경험하고 어마어마한 뭔가 영적인 환희 체험을 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도사와 인연이 깊어지게 됐죠. 물론 이 도사가 심령 수련을 하느라 가족을 돌보지 않아서 부인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 정도는 이 가수에게 문제가 안 됐어요. 넉넉하게 수련비 명목으로 후원을 하면서 도왔습니다. 넉넉하게 넣었다. 그럼에도 도사는 가끔씩 누가 그런 돈 필요하다고 했나요? 일 없습니다 라고 내던지면서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파는 청렴함을 언뜻 내보이는 가오를 잡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가수는 더 끔뻑 죽는 거죠. 오, 이분은 정말 돈에 연연하지 않는 진정한 도인이구나 이러면서. 이 와중에 가수의 어머니는 뭔가 쎄한 걸 느끼고, 이게 사람이 쎄한 게요, 그 사람의 인생 살아온 빅데이터입니다. 그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내공. 그래서 뭔가 쎄하다, 반드시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느끼고 이제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 도사가 가정폭력을 휘두르고 여자 문제들도 소문이 있다는 걸 알고는 딸을 만류합니다. 안 된다, 만나지 마라. 하지만 도사는 우리의 인연은 영적 만남이다, 영적인 결합이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영적인 결합이었어, 우리는 전생의 부부였다 속삭이면서 가수를 완전히 칭칭 얽어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을 앞에 가수 앉혀놓고 옆에는 집 부인을 앉혀놓고 했단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도사의 부인은 그럼 나는 뭐예요? 내는 네 시라바리가 이렇게 반문했고 그 뭐라 그랬냐? 당신과도 부부이니 당신도 내 곁에 꼭 있어야 한다. 뭔 차다가 남의 다리 끊는 소리나 지끄럽다 이 말이지. 개가 들어도 웃을 소리에 푹 빠진 가수는 결국 도사와 사랑의 도피를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의 어머니도 보통분이 아니었어요. 냉큼 계엄사에 신고했어. 이 도사를 보안사로 끌려가서 주리를 틀리게 만들고 딸은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계엄사, 보안사가 왜 나오냐면은 이때가 5공이 막 시작됐을 때였습니다. 제5공화국이 막 시작됐을 때. 전두환의 그 보안사가 실권을 잡고 있었고 계엄령 치하에 온 나라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정신병원에서 몇 달 동안 지내다가 퇴원한 가수는 어머니와 완전히 그냥 척을 지게 된 겁니다. 불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사는 보안사에서 고문을 당하던 동안에 이혼당하고 부인과 자녀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기사식당을 하는 그 부모한테 얹혀 사는 지경이 된 거예요. 이 도사가. 결국 가수는 어머니 집에서 가출해서 도사를 찾아갔어. 기사식당 2층 쪽방에서 동거했고 임신까지 해버렸습니다. 오매불망 그리던 임과 만났으니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같이 살다 보니 슬슬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사는 심각한 의처증에다가 폭행도 일삼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 가수한테 이제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병신이 언니 뭐니 이런 욕도 막 하던 사람이었답니다. 심지어 수련용 일본도를 그 검도 수련할 때 쓰던 일본도를 휘둘러대는 바람에 이 가수의 몸에 칼자국까지 남는 폐악질을 한 겁니다. 참다 못해 가수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도망쳤지만 임신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생각해서 내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라는 참 빙다리 핫바지 같은 생각하면서 돌아간 거죠.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 못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이혼해야 되는 겁니다. A 생까지 조질 일이나. 대부분의 의처증 남편이 그렇든 다신 안 그런다며 싹싹 비는 도사를 보며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명색이 심령학을 하는 도사와 살고 있었으니까 명상하고 독서하기에는 좋았답니다. 하지만 이제 가부장적이고 폭압적인 태도와 특히 이 가수가 뮤지션인데 음악을 못하게 하는 건 가수에게 치명적이었단 말이야. 거기다가 수시로 날아드는 인격 모독과 폭행. 하지만 그 와중에도 체념하고 살았던지 출산을 한 후에는 전처소생 자녀들도 데려와서 함께 키우며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다시 못 견뎌서 어머니에게 돌아갔지만 그렇게 회복되고 나서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월세인가 아주 새로 얻어서는 거기에 그 도사와 자녀들을 불러들이는 재결합을 해버려요. 아주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타 올 겁니다. 뒷목을 잡을 뿐이었단 말이야. 어머니를 몇 번 통수 친 거야. 자기 엄마를 갖다가. 그러나 재벌은 개 못 주고 개꼬리 3년 묵혀도 밍크 못 된다고 이 가수는 어떻게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먹여 살려보겠다고 공연을 다니고 바쁘게 사는데 밤무대 같은 거 뛰었겠죠. 도사는 뭐 심령연구 사무실이라고 열어서 가지고는 빈둥빈둥 하면서 이 가수가 정말 급하게 생활비에서 5만 원 정도 떼가지고 차를 수리한 걸 가지고 시비 걸면서 당장 돈 내라 막 이 지랄을 난리치니까 쪼잔의 극치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수도 제대로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죠. 뭐? 우리의 만남이 영적 결합이야. 근데 돌 5만 원 가지고 이 지랄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도 어떻게든 가수가 또 화는 날방정 참고 넘어갔는데 제대로 문제가 터진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 도사가 원래부터 좀 이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었어도 이름은 있던 사람이었어요. 용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가수의 친구가 이제 남편 문제로 도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도사는 그 남자와 당장 헤어지세요. 헤어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쌩 난리를 친 거거든. 그러다 보니 좀 뒤숭숭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혼까지 한 겁니다. 이 가수의 친구가. 근데 그래 놓고서 도리어 이 친구와 도사가 둘이 정분이 나서 바람피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 친구는 도사 입장에서는 자기 마누라 친구잖아. 근데 어떻게 자기 와이프 친구랑 바람이 났냐고. 가수가 지방 공연을 떠난 사이에 장모가 보는 앞에서 히덕거리면서 여친과 통화를 하기까지 하자 행동력 만땅인 이 가수의 어머니는 당장 이 개자식 같은 사위, 진짜 사위 자식 개자식이란 말이 딱 어울리지. 이 도사와 그리고 전처소생 자녀들을 싹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도사의 어머니, 뭐 안싸돈 되겠죠. 그 사람한테까지
쌩 난리를 치면서 완전히 그쪽하고의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가수의 어머니가요. 가수가 투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고 서슬이 펄은 어머니 앞에서 한마디도 입을 떼지 못하고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1년 동안에 벌어진 사건인데 평생 남을 상처만 만들어 놓고 끝난 악연이었죠. 얻은 것이라면 그나마 그 도사와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갖게 된 거라고나 할까? 정말 끈질기게 콩깍지 씌인 이 가수도 대단하지만 이를 악물고 딸의 인생을 건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어머니가 더 대단해 보입니다. 통상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며 잘못된 인연을 방치하는 여타의 많은 부모님들에 비해 정말 존경스러울 지경이었거든. 미혹의 영이 흔들어 놓았던 딸의 인생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려냈으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지만 자식 살리는 부모는 있다는 게 진정 실감이 났어요. 그 어떤 영의 역사도 어머니의 자녀 사랑에 비길 수 없다는 게 확 와닿았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 역사가 결국은 성령님의 은사지 않습니까? 가장 최고의 영적 역사는 바로 성령님의 은사인데 그 은사 중에 으뜸이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 중에 으뜸인 아가페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자녀 사랑입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결국은 빛을 발했던 거죠. 화성의 왕자라는 유리마 씨와 똑같이 1년 만에 이제 결혼 생활을 심하게 쳤는데 유리마 씨에게도 이런 가족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아들 가진 부모들은 걱정을 좀 덜 했던 걸까 싶고 어쩌면 미스 프랑스인 브리지트 쇼케의 부모님이 이런 분들이셔가지고 이 가수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셔가지고 1년 만에 딸의 인생을 되찾아 준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리마 씨와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악마의 속삭임이 있었고 철저히 영의 역사에 의해 흘러가다가 그 도사를 만나 인생 파탄의 정점이 완성되려 할 때 어머니의 극적인 개입으로 격퇴하고 인생을 되찾았는데 이 이야기는 본 게시탐정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소설 속 에피소드도 아닙니다. 오늘 본 게시탐정이 들려드린 이 모든 곡절을 직접 겪어낸 그분은 바로 유명한 가수 심수봉 씨입니다. 심수봉 씨는 1994년에 2권으로 된 회고록을 남겼어요.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이제 이분 대표곡 이름을 따서 사랑밖에 난 몰라. 상하권 2권으로 나눠져 있죠. 심수봉 장편 고백. 소설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자서전 회고록입니다. 1권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16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2권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의 회상을 담았는데 단 1년 동안이었던 이 도사와의 이야기가 무려 책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그 사건이 얼마나 이분의 인생에 큰 족적을 남겼는지 알고도 남을 판입니다. 도사와 헤어진 이후로는 어릴 때부터 겪었던 그런 심령 현상들이 더 이상 언급이 안 됩니다. 책에. 안 나타났나 봐요. 아무래도 미혹의 영들이 이분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그렸던 큰 그림의 클라이막스가 도사와의 결혼이 아니었나 싶은데 다시 한번 딸의 인생을 건져낸 구원한 어머니의 사랑에 감읍할 따름입니다. 영을 쫓아가다 인생이 영이 될 뻔한 제로 인생이 영이 될 뻔한 가수 심수봉 씨의 사연을 보면서 심령이니 영인이 하는 것에 부질없음과 동시에 진정으로 능력 있는 영적인 활동이란 나의 가족, 부모, 형제,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닐까 문득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